안녕하세요. 소중한 말명을 가치 있는 특허로 기술과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하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온 원인을 알 수 있나요? 특허 거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셀프 출원했는데 막막하네요. 변리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와 관련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출원 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의견 제출 통지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실제 사례로 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하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온 원인을 알 수 있나요? 예,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온 거절 이유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불비, 신유성 결여, 진보성 결여와 같은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온 원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통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온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특허 거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을 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정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오히려 더 좋은 특허를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 출원을 했는데 막막하네요. 변리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예, 변리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최종 권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 상담을 통해서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한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특허 출원이 기계특허인 경우에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전기전자 특허 관련 특허이면 전기전자 전문 변리사에게, 화학특허이면 화학 전문 변리사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후 절차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고 이제 심사 청구를 하거든요. 특허 출원하고 나면 그러면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고, 실체 심사를 통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이제 발송이 되는 거고요. 거절 이유가 없으면 바로 특허 결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 경험으로 보면 95% 이상은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고 한 5% 이내인 경우에는 특허 결정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시면 그냥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한 거죠. 그죠? 그럼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기간 내에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으면 특허 결정이 되는 거고요.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절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을 하는 게,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의견서 보정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개월 기간이 부족하시면 4개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8개월 동안의 검토를 거쳐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견서 보정서를 늦게 제출할수록 특허 결정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 경우에는 이제 검토해보면 대충 알거든요. 검토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제출하는 게 좋겠죠. 4개월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후에 실제 심사를 거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특허 출원 후 요즘에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하신 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경과 후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 3개월이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따라서 빨리 특허를 받는 경우에 이제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는 게 더 중요해졌죠, 요즘에는. 그러면 실제로 의견제시 통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의견제시서 기재 내용을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살균 장치에 대한 의견제시 통서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나온 의견제시 통서의 예시인데요. 2015년 1월 6일에 이제 의견제시 통서 나왔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6일까지 이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견제시 통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류가 여러분들이 발송이 되는 거고요. 여기 출원인 발명자 설명을 제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원 번호가 나와 있고, 언제 출원했는지 2022년 12월 20일 이제 출원한 식품 살균 장치에 대해서 의견 제시 통서가 나왔습니다. 그 의견 제시서 첫 번째 기재 내용을 보면 거절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를 통지한다. 그래서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 통서를 받았을 때 거절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 통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제출 기일은 이제 2개월인데 1월 이제 6일 날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월 6일까지 제출하라는 건데, 요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의견 제시 통서에 대해서는 4개월이죠. 그러니까 1월에 받았으면 5월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 4개월까지 이제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42조 사항 2호에 관련해서 의견제시 통서가 나왔다. 특허법 29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의견제시 통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내려가 보면 42조 관련해서도 이제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재가 불명확해서 특허를 줄 수 없으니까 기재를 명확하게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특허법 29조를 근거로 하는 내용은 인용 발명 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출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 발명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한 발명, 요 발명의 경우에는 식품 살균 장치를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의견 제시 통서가 나온 거죠.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 관련해서인데요. 의견 제시 통서가 나온 원인을 알 수 있나요?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재불비, 기재가 불명확하다, 인용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의견 제시 통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사례로 날짜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특허 출원이 2022년 12월 20일 됐었고, 의견 제시 통서가 이제 2025년 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나온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고 나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이제 의견 제시 통서가 나오는데요. 2년 가까이 되어야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신 후 1년 6개월 이후에 이제 의견 제시 통서를 받게 되는 거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 출원하고 이제 2,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시 통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나왔는데 2월 5일 날 한 달 만에 저희가 제출을 한 거죠. 의견서 보정서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컨펌을 하시면 저희가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는 거죠. 더 빨리 원하시는 경우에는 의견 제시 통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대응해서 일주일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사관이 얘기한 거절 이유에 대해서 다 이제 치유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는 이제 반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초안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하시면 저희가 의견서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월 5일날 제출을 한 거고요. 심사관이 다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등록 결정을 6월 7일 날, 27일 날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결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의견 제시 통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시 통서에 대해서 의견서 보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대응하나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술 분야에 맞는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를 해야지, 심사관의 의견 제시 통서에 대해서 의견서 보정서를 잘 작성해서 전문적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정서랑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술 분야에 맞는 전문 변리사에 의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조치 통보서가 나와준 원인을 알 수 있나요? 원인은 저희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의견조치 통보서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인데요. 기재불비, 신규성 교류, 진보성 교류죠. 의견조치 통보서를 받으면 거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의견 제출 통보서를 받았을 때 의견서 보정서를 잘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렸죠. 셀프 출원을 하는데 막막하네. 변리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예, 의견서 보정서는 굉장히 더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리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변리사 상담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한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에게, 기계특허인 경우에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견조치 통보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